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구글 클래스룸을 정리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수업을 4개 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 이상의 학급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 번에 보기에도 어렵게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수업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 수업에 접근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업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비슷한 학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3학년 1반을 했는데 또 3학년 1반을 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룸 이름이 바뀌더라도 같은 화면에 너무 많은 수업이 나열이 돼 있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좀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그런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정리하는 가장 많이 흔히 쓰이는 방법은 바로 수업을 보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일단 기초 수업을 여기에 만들어 놓고 한번 수업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한 다음 여기서 게시물 재사용 버튼을 사용해서 실제 수업에 게시하는데요. 샘플 수업이 있는 그 폴더를 기준으로 한번 보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메인 화면에서 클래스룸 바로 오른쪽 끝에 3개 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보관 처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보관 처리를 클릭하시고 보관 처리에 대한 설명이 일단 나오는데요. 보관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어차피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학년이 다 끝났을 때 보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업을 보관 처리했을 때 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생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일반 제 계정을 가지고 학생으로 한번 제 수업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학생도 역시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는 메뉴가 기본 메뉴에서 등록한 수업 맨 아래쪽에 가면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보관 처리된 수업에는 여전히 학생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수업 내용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있는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파일이 있는 수업에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선생님이 수업을 보관 처리했습니다. 학생은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이 게시한 과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과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할당된 과제를 클릭하면 클릭과 동시에 파일의 소유권은 학생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복사해서 자동적으로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교사가 수업을 보관 처리해도 여전히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갈 수 있고 수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과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학생이 더 이상 여기에서 과제를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성 가능한 파일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학생은 여전히 들어가서 파일에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안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이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을 보관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다시 뜨면서 제출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하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업 내용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관 처리를 하더라도
비교적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보관 처리된 수업 안에서 기존에 올렸던 게시물을 재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업에 들어가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게시물 재사용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게시물을 사용할 건지 이제 수업을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보관 처리되었다라는 표시는 있지만 여전히 보관 처리된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게시물을 재사용해서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처리를 하는 경우에 사실 별 불편함 없이 모든 접근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학생들은 접근은 가능하지만 과제를 제출할 수 없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딱 접속했을 때 목록에서 깨끗하게 올해 수업만 딱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업을 보관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처리된 수업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복원을 할 수 있는데요.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보관 처리된 수업으로 들어가서 보관 처리된 수업 색깔이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이 보관 처리된 수업에 역시 오른쪽 끝에 점 3개를 클릭하고 복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수업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오면 보관되었던 수업이 다시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보관 처리 메뉴를 구글 클래스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등록된 학생들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학년 말보다는 예를 들어 학기별로 집중 이수제를 시행하는 과목의 경우에 1학기에 앞반 1, 2, 3, 4, 5, 6반이 수강을 하고 2학기에 7, 8, 9, 10, 11, 12반이 수강하는 그런 과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1학기 이후에 더 이상 1학기에 이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 목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앞반에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미 같은 과제라든지 목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2학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학생들을 수업에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생을 수업에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업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 메뉴 상단에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사용자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에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 아래쪽에 학생 전체를 클릭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작업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수업에서 학생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저는 아직 클릭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이 수업에서 사라지고 학생 메뉴로 접근을 해봤을 때도 수업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따로 보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했던 과제라든지 돌려받지 못한 모든 과제들은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이 다시 파일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을 수업 안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관 처리하거나 이 점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수업 안에 들어가면 위쪽 메인 메뉴에서 수업 버튼을 클릭하면 그 메인 메뉴 아래쪽에
3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선택하면 바로 생성된 수업 드라이브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사실 구글 클래스룸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고 각 클래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그때 저절로 구글 드라이브에는 클래스룸 폴더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내 드라이브 옆에 삼각형 모양을 클릭해보면 쭉 폴더 중에 내려보면 클래스룸 폴더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수업의 폴더가 각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또 다시 어떤 폴더가 나오냐면 그동안 게시물로 게시했던 모든 수업들이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폴더 안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소유자가 학생으로 되어 있고요. 과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이 소유자는 다시 교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수업마다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클래스룸 폴더가 너무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폴더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클래스룸 폴더 안에 새 폴더를 만들어서 오래된 수업들을 한 번에 옮겨주는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클래스룸 폴더 안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폴더를 클릭하고 제가 아까 연습 삼아 만들어 봤는데요.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수업들을 모두 클릭해서 여기 클래스룸을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클래스룸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보관 처리할 수업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끌어다가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폴더를 이동을 하더라도 원래 수업에 돌아가서 수업을 하거나 게시물을 찾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보관 처리해 두면 새 학기를 시작하실 때 클래스룸 폴더 안에 접근을 했을 때 바로 원하는 수업을 먼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클래스룸 폴더에 와서 할 수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그 학생이 지금까지 제출했던 모든 과제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학생으로 가입한 그 이름을 클릭하면 제가 접근해서 할당 받았거나 아니면 제출한 모든 과제물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으로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좋은 의견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